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항고소송 하면 다시 이제 취소 소송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좀, 예, 예. 음, 예. 자,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 정식 쟁송이죠. 행정소송을 보는데,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를 공부하실 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는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는 단순 위법으로서 취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이게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가만히 보면 무효와 취소 중에서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답에서 우리가 처음 질문해서 어떤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이다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이때 행정행위 하자론은 실정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특히 판례를 낸다면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대 명백설을 낸다면 이 취소의 범위가 무효의 범위가 가장 좁게 된 거예요. 즉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특권. 행정 주체가요. 행정 행위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정 행위를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 행정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위법인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면 원래 무효화 시켜야죠.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위법한 행위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무효화시키지 않고 취소로 인정해서 이것이 권한이 있는 기관, 즉 취소권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정으로 추정해주는 힘, 공정력에 의해서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범위가 가장 좁게 봐서 그래서 우리가 공정력을 열심히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쟁송에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항고송 싹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달락달락 들어버리면 그죠? 물론 책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단권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나올 부분을 갖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강의를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취소송에서 먼저 행정소송의 개설 나오죠?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294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행정소송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정식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구제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 기능이 부처적 기능이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종류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자, 행정소송은 다음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뭐 나오죠?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자,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게 무슨 소송? 항고소송.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뭐 나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자, 여러분들, 당사자 소송의 소송물은 뭐냐? 행정상 법률 관계예요. 그러면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뭐냐? 위법한 처분. 위법한 처분 그 자체가 소송물이 돼요. 소송물이란 것은 소송의 객체 대상을 말합니다. 소송의 객체 대상이 뭐냐? 소송물이 뭐냐? 항고소송은 위법한 처분 그 자체라는 것이 통소 판례.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릴까요? 시험이 나오니까요.
소송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가끔씩 나와요. 그죠? 브레이타 문제로 나옵니다. 거의 뭐 한 5, 6년마다, 6, 7년마다 한 번 나와요. 한 5, 6년 정도 서울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성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자, 제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지금 그 시험 낼 때, 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시험 낼 때요,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 공부된 사람만이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테마를 주고 그쪽 부분에서 뭐 요건 효과를 물어본다, 거의 다 맞춰요. 그런데 난이도 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1년 이상 공부된 사람들이, 된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목차를 뛰어서 내요. 뛰어넘어요. 행정행위면 어떤 뭐 부관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 종합적인 문제로서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항고성은 피고적 교육이 어떻게 돼요? 행정 주체가 됩니까? 아니에요.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한 행정기관 중 행정청이 돼요. 처분청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성이 피고적 교육은 여기 보면 행정 주체가 돼요. 국가 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피고적 교육도 잘 물어봐요. 피고적 교육, 그러니까 당사자성에서 취소송, 항고성으로서 취소송이 원고적 교육 규정을 준용하는가? 준용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성은 피고적 교육이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 등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한 문제 건졌어요. 그 다음에 민중소송 보세요. 자, 민중소송은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우리 행정법이니까 행정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의 권익부여는 무관하다.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자, 객관적인 법질서. 법률은 객관적인 법질서예요. 객관적인 법질서가 침해됐어요. 금품선거입니다. 선거. 공직선거법 질서. 공직선거법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 제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선거법 질서죠. 이건 개인이 자유의사에서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객관적인 거예요. 법적 구속력 있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걸 위반하는 경우 개인이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어요. 개인이 권위 침해는 상관없어요. 금품선거에서 갑이 됐다고 해서 당선됐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가는 돌아갑니다. 그죠? 국가는 법질서에 돌아가요. 법 제도에서 팽팽히 돌아갑니다.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과 각종 그 법질서에, 법률에 의해서 팽팽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겠어요? 법은 객관적인 법질서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개인이 자유의사에서 내가 지키고 싶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보셨죠?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무슨 소송? 민중소송.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사무관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 1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자, 어저께 제가 말씀 다 오리엔테이션에 2번 정도 했으니까 3번째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행정소송법은 이와 같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총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적 소송은 뭐예요? 예, 뭐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뭡니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지금 정도 들어서 좀 이렇게 우리 그죠? 여기 그 문중공 들어서 좀 들으신 분들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꼭 앞에 부분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용어를 모르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도 시작해도 상관없고
이쪽 쟁송 파트에서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가 앞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딱 머리 아픈 거는 딱 일순환밖에 없어요. 딱 2개월. 어? 하루에 한 50강 되니까 하루에 3강씩만 봐도 돼요. 어? 하루에 뭐 3강 정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월 잡고 돌리면 돼요. 처음에 들 때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잡고, 그래서 이순환 할 때는 시간이 빨라지죠. 삼순환 할 때 더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중환조수송, 항고수송, 당사자수송이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행정수송법은 항고수송, 당사자성, 민중성, 기관성도 있고요. 중환조수송은 항고수송과 당사자성이고, 세 번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에요. 자, 이때 중환적 소송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 뭐가 원칙이죠? 항고소송이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 또 찾을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 위주죠. 항고소송 또 별도로 법 규정이 또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됐고, 여기서 기관소송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한 가지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상으로 된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여기 제3조 4호에 제3조 제4호에 의해서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서울시 하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간 다툼, 경기도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의 다툼,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와의 다툼만이 행정소송으로서 기관소송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죠. 경기도와 서울시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 양가로 1번 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저 읽어서 될 부분이에요. 네, 읽어서 될 부분이에요. 이건. 그죠? 행정소송의 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 나옵니다. 나오니까 설명드리죠.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사법의 본질에 관한 한계인데 봐보세요. 법률상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우리 법원은 헌법재판소 법원은 현행헌법하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규범 통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구체화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만 이 구체적으로 권익침해된 이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죠?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법령은 문제가 안 돼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은 문제가 안 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갖다가 적용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 등이 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화가 됐을 때, 구체적 사건화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런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상태, 이것은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 제기면 안 돼요. 행정소송 제기면 안 돼요. 행정소송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대상적의 처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행위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즉 개별적인 것은 특정인과 특정에 대한 법 위반 사례, 특정 위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건화가 됐을 때 비로소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사건화, 행정청이 적용 집행적인 사건화가 안 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붕 떠있는 법령을 대상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됐죠? 됐습니까? 일단 만약에 그럼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고자 한다면 법령이 헌법과 법률의 유연 여부가 다투어질 유연성이 있으면 일단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통해서 규정을 행정청이 행정에서 적용 집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 위반 사례에서 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한 구체적 사건화 됐을 때 이 구체적 사건화를 갖다가 구제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이 구체적 사건, 처분 행정인을 직접 대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처분을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하되 이 처분이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법 규범성에 대해서는 간접적 통제를 해요. 간접적 통제. 이 처분이 위법해서 권익 침해인데 이 처분 자체가 위헌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적용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 문제될 때 처분 행정인을 직접 재판 대상으로 하되 그 선결 문제로서 이 추상적인 법령을 갖다가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규범 통제하는 거예요.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가? 위헌 법률이면 위헌 결정을 해서 무효화시키고 법규명령이면 위헌 위법 판결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범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사건화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적인 사건화가 됐을 때 그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기관은 행정청이 처분이 없고요. 행정처 처분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처분, 행정위를 통해서 권익이 침해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 권익 침해됐으니까 권익 구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사법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비로소 개입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화 사건화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사건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법의 본질에 있는 한계에서 이거 꼭 아시고 행정소송의 대상 봐보세요. 처분성 인정되는가? 권력적 사실행위 앞에서 행정에서 배우셨죠? 당연히 인정되죠. 처분성.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행위인가 여부에 대해서 다퉈주고 있다. 올해 시험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견해에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행정행위 개념은 포함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다만 처분에 포함되죠. 일반적 견해에 한다면. 근데 좀 이걸 달리 시험 문제에서 좀 난이도 높였더라고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혼합적 행정이, 혼성적 행정을 인정해요. 행정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행정작용, 사실행위 플러스 권력적 행정작용이니까 사실행위 플러스 수인의무, 수인하명에 의한 수인의무 있으니까 제압된 형태죠.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검토해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처분행위, 권리침해행위, 구체적 법적 분쟁의 해결의 전제로서 규범의 해석,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되는 것,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 위법 필요한가요? 법률의 근거? 필요치 않죠? 단순한 사실관계의 정보, 추상적인 규범통제.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 인정 안 해요. 프랑스에서 인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됨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침해. 자, 여러분들 법률상 이익침해, 그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그 다음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 맞죠? 법률에 규정된 객관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은 그러니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행정소송 인정에서 굳이 아니죠. 행정행위를 할 때 배웠어요. 반사적 이익과 같은 말이 사실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이라고 해요.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이죠. 법에 의해서 보존 이익, 개인적 공권, 법에 의해서 보존 이익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요. 자, 하죠? 네, 하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 제가 말씀 간접적 이익의 침해는 반사적 이익 침해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익의 침해, 간접적 이익의 침해. 이게 반사적 이익의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이익의 침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객관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제 이때 보시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객관적 소송입니다. 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객관적 소송, 이건 인정 안 돼요. 자, 권력 분립에 오는 한계 봐보세요. 요거 잘 나와요. 지금 행정소송법이 그 개정 안에는 의무이행소송을 좀 인정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좀 계속 안 돼요. 법사위원회를 갖다 변호사님들이 또 판사 출신들이 또 그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잡고 있죠. 행정소송이 만약에 그 민사소송법만큼 이렇게 조금 법조문이 늘어나면 아마 행정기관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포화 상태예요. 변호사님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소송이 만만한 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도 하면 국가기관이 그동안 많이 폐쇄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관 동원해갖고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행정소송 활성화돼야 돼요. 왜? 행정기관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권익을 갖다가 권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당연히 민사소송과는 그 성질을 많이 달리해요. 당연히 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구제를 해줘야죠. 제 생각입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 권력분립은 사법권은 뭐예요? 우리 행정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 권력분립이죠. 상권분립에서 각각이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각각이 권력분립에서 상호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상호 간섭이 허용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이나 거부처분이나 부적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자 행정심판에서는 인정됩니다.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 간에 있어서 자 기관 권한 존중 원칙이 인정되지만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죠 거부 처분이나 부적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아직 그죠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무 이행소송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행정부 우위형 정부형입니다. 행정부 우위형 국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 우위형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고 약 100만 명의 공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하죠. 입법부, 사법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그 기능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면 그 얘기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인데 여기서 가번 있고 나번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항고성 있죠.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항고성을 법정 항고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없는 그 소송 유형 이거 갖다가 법정 외 항고성이라고 합니다. 법정 외 항고성 또는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또는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명 항고소송 또는 법정 외 항고소송은 판례가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부정합니다. 다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의무 이행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 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의무 확인소송, 적극적 형사소송. 자, 판례는 결론이 뭐다? 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하면 틀려요. 부정한다. 이런 간격을 그렇게 메꿔주는 좀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 보고 오셔야죠. 내용 읽어보시고 저는 개괄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판례의 태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해놓으시고. 이어서 취소 소송이 이제 개설을 좀 봐볼게요. 워낙 중요해서 개설 대상 적격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중요하고 개설 파트를 먼저 보는데요. 항고 소송의 종료가 제4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요. 3조는 그 행정소송의 종료를 말하고 4조는 항고소송의 종료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는 이제 1호만 나왔죠. 취소송, 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번 취소소송,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소송. 그죠? 됐죠? 그래서 취소 재결과 그다음에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법적 성질 봐보세요. 확인 소송설, 준 형성 소송설, 그다음에 있는데 또 그다음에 형성 수술이 대립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형성 소송설의 입장입니다.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인가면 요거 잘 해야 돼요. 요거 사례 문제도 계속 나오니까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올해도 처음 나왔죠.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에서 취소 배우셨죠. 취소의 소급표가 인정되죠. 왜 소급표가 인정될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권자가 직권 취소한다든지 쟁송 취소를 통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인정돼요.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 하자가 있는 원시적 하자입니다. 근데 원시적 하자니까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그러니까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는 행정행위 성립하고 나서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행정행위 성립하고 나서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공정력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일단 취소권자가 취소를 딱 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행정행위를 한 성립 당시까지 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취소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건 뭐냐? 근거가 뭐냐? 취소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근거가 뭐냐? 직권 취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행정청이 직권 취소는 자동으로 가서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어떤 효력에 의해서 이런 소급표가 인정되는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성적 소송서를 이렇게 하는데요. 형성적 소송, 취소 판결을 통해서 행정상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리면 행정청이 별다른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행위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자동으로 무효화돼요. 자, 이해하죠? 그래서 일정한 취소소송은 일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의 이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행위다 해서 형성적 소송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행정상 법률관계의 이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이런 소송이라 해서 형성소송이랍니다. 형성은 뭐예요? 모습형자, 모습을 변경을 시키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성이 추정되죠. 유효한 법률관계라고 추정해 주는데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됨으로써 취소 판결을 통해서 행정이 성립 당시까지 가서 무효인 상태로 확정되죠. 그 모습을 갖다가 유효한 법률관계의 모습이 무효인 법률관계의 모습으로 확정되죠. 모습이 변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취소소송을 갖다가 행정청이 별다른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런 형성적 성질 때문에 바로
행정이 성립당시까지 가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취소송 무슨 소송이다? 형성소송설의 통설판례. 형성소송이다. 통설판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 중에요. 취소송이 뭐 나와요? 뭐 나오죠? 봐보세요. 뭐 나와요? 소송물.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판례는 취소승의 소송물을 뭐로 보죠?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춰야 이거. 그죠? 뭐 나옵니까? 처분이 이법성 일반. 처분이 이법성 일반이다.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거 벌써 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고 소송 요건 됐죠? 여기서 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소송 요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1번 봐보세요. 뭐 나와요? 대상적격. 자, 행정소송법에서 판례와 관계돼서 나오는 건 첫 번째 약방위 감수처럼 처분성 인정 여부 반드시 나옵니다. 처분성 인정되면 항고소송 가야 돼요. 인정 안 되면 민사소송 가야 돼요. 아니면 또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적격, 두 번째 원고적격, 두 번째 원고적격. 행정소송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와 처분성 인정 여부와 함께 판례가 반드시 인정하는 거. 원고적격 인정 여부. 그 다음에 또 원고적격과 소위 이익은 좀 달라요.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기만 하면 원고적격이 있어요. 근데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관견이 있어요. 미친 개.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이제 참 미친 개들 때문에 큰일 났죠. 네. 물리면 큰일 납니다. 광견병 걸릴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견한테 물리는 순간에 그죠? 다 힘들어져요. 국가사회가 다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기본무식도 가지고 있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 그래서 종교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착하게 살면 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가보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 주세요. 자,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서 소송 요건에서 설명인데 그 광견이 신고됐어요. 그죠? 뭐 그 사람 물라고 쫓아다닙니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 광견은 누구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상 적시강제에서는 미리 의무를 명한 상징이 것이 아니죠. 목소리가 있으면 알 수 있는데 당장에 사람 물어서 법정전염병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데, 그죠? 광견병 그걸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주인을 갖다 찾아온다. 사람 다 물고 다니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의무를 명한 상징이 것이 아니죠. 또 미리 의무를 명한 시간적 예도 없고 이런 때는 적시강제하죠. 급박성. 바로 총 쏩니다. 땅 쏩니다. 땅 쏘는데 이 멀쩡한 개가 그게 아니라 그 광견이 도망갔어요. 막 사람들 웅성웅성 하니까 막 도망갔잖아요. 정신 들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보통 개가 사람이나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죠. 동물들이. 세상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위험한 동물은 따지고 보면 각종 동물들은 자기가 하루 먹을 것만 딱 잡아서 먹습니다. 욕심 안 내요. 유일하게 야만스럽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남 모해하고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 그죠? 예.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동물 생각나는데 동물 농장이 생각납니다. 저도 엄청나게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요. 특히 제가 광견 나왔으니까 얘는 광견이 그죠? 어떻게 도망갔어요? 여튼 그 동네 앞에서 사라졌지만 멀쩡한 게 1,000만 원짜리 뽀삐 막 여기다 막 붓고 색칠하고 막 미니키 주고 목걸이 다 이쁘게 해주고 사료도 아주 비싼 거 주고 그렇게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걔도 품종 좋은 거는.
근데 거기가 친구의 뭐 동네 컹컹대니까 우리 동족이 놀러 왔는가 보다. 그죠? 몰래 나와가지고 딱 나갔어요.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 있는데. 그런데 경찰관들이 아니면 소방당국에서 저놈인가 보다. 일단 잡고 해야죠. 총을 쐈습니다. 추가 나부러졌죠. 총 맞는 순간에 추가 나부러졌어요. 쭉 빠져있죠. 신이 아닌 이상 이 개를 살릴 수 있었어요. 못 살려요. 신이 있나라 모르겠네요, 진짜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살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님은 더 안 되겠죠. 판사님은 개 죽어놓으면, 이 개 총을 쏘는 행위가 이호평이에요. 이호평이고, 내 개를 쏴서 죽였는데요. 권익 침해됐습니다. 이거 취소해주세요. 취소 판결 내려주세요. 무혐의 확인해주세요. 해봤자 뭡니까? 개가 살아옵니까? 무익한 소예요, 무익한 소. 무익한. 소위 그러니까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법원이 어떻게 구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례하고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 구분하셔야 돼요. 크게는 뭐 광의로 보면 뭐 이렇게 원고적격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구분합니다. 협의 소위 이익 권리보호 필요성 같은 말이고 원고적격과 좀 달라요. 그 법률상 이익에 관한 그 내용 보면 원고적격과 소위 이익 또는 권리보호 필요성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됐고, 그러니까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엄청 잘 나옵니다. 최근에 와서는 피고적격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협의 소위 이익 나오잖아요. 이거 관할법원 가끔씩 관할법원 나와요. 모처럼 7급에서 틀리면 됐더라고요. 거의 안 나오지만 한번 나온 건 나옵니다. 제소기간 잘 나오죠. 제소기간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오는가? 어차피 제가 또 해요. 뒤에 또 하긴 하는데 제소기간 잘 나와요. 90일과 1년 있어요. 소송은. 제가 말씀드렸죠. 90일은 불변기간이요. 90일과 1년은 제척기간인데 90일만 불변기간이고, 근데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90일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행정소송법은 법조문 나와요. 분명히 기출됐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처분 심판 청구 기간 90일과 그 예외 기간 있죠. 그 박스로 계산 나온 적도 있고, 그 계산이 하고 며칠인가 나온 적도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일 됐죠? 그 다음에 90일 된 그 예외 기간 없다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심 절차. 우리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갖다가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싫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조 제1항 단서에 보면, 그죠? 예외적으로 반드시 각 개별법이 재결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반드시 법조문과 함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다시 한번 행정심판 청구 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 사항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춘다. 중요합니다. 요건 심리는 본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행정심판 청구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즉 우리가 소송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죠. 본안 심리는 사실심,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종결 딱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 10일 뒤에, 그죠? 민사소송법은 10일 뒤에 땅땅땅 판결을 합격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죠? 요거 판결시하고 사실 같은 말인데 보통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을 하면 이제 종결이죠. 자,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날 선고합니다. 그때 오세요. 땅땅땅 끝나고 판결 선고일 날 판사님 와서 읽어요. 판결 주문을 읽고 땅땅땅 때리면 확정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아주 잘 됐네요. 만약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각각 판결을 준다. 다 봤던 거고. 자, 취소송이 대상적기 나오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결 요지 다 판결 판례 내용 다 알 필요는 없고 판결 요지가 중요하다. 요지가. 이 사례가 처분성 인정되느냐, 판례에서 처분성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취소수정 대상에서 자, 요게 요게 이제 취소수정 대상 됐죠? 같이 볼게요. 취소 대상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 돼 있죠. 이거 좀 다 아시는 거죠? 이거 행정소송 염체가 이거 잠깐 그려놓고 어차피 뒤에 가면 다 해야 합니다. 자, 심판기관 어디죠? 제3의 국가기관 법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있어요. 제가 항고성, 취소성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행정청이에요. 잡으세요. 행정청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사인 상대방 갑을 대표해서 씁니다. 자, 이 법원에 대해서요. 보세요.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자, 중요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부당사항 대안돼요. 부당사항, 재량을 거친 행위 대안돼요.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수송이 대상이 안 돼요. 왜? 재량을 거치면요, 이 부당사항이 되죠. 이건 행정심판이 대상은 되어도 행정수송이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도요, 예외적으로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요?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해태가 있으면 이때 재량하자는 뭐가 돼요? 예외적으로 위법이 되잖아요. 행정수송법 제27조가 취소수송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무이동 확인수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수송에서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 규정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은 우리가 실정법 해석을 하니까 법조문이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법 해석이 들어가요. 판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법조문이 사실은. 처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판례를 더 하지만 물론 판례 중요하죠. 왜? 실무에서 판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위법한 봐보세요. 위법한 처분 등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라는데 처분 등으로 돼 있죠. 제가 이제 소송 요건을 나오니까 좀 처분까지 이번 시간에 하면 되는데 제가 구조를 갖다 자꾸 이렇게 해서 마인드화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포맷 시켜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디스켓 이용할 때 지금은 이제 디스켓 이용 안 차나요, 많이. USB 이용하잖아요. 디스켓 사면은 옛날에는 그 포맷 한다 해갖고 넣어가지고 그냥 탁 넣어갖고 삐 해갖고서 포맷 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처분 등 것도 뭐가 있어요? 부작위. 처분 등은 뭐가 있어요? 처분과 제기를 있어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네. 이 처분은 뭐야? 원처분이에요. 원처분이고, 우리나라는 행정수송이 대상 적격이 처분인데 원처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기각제기를 받았다. 그죠? 이것이 얘기를. 이 원처분, 이 처분은 원처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거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억울해서 내가 취소 심판을 제기했더니 기각제기를 났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이 이 대상적 경, 행정수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원처분에 대한 제기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원처분제를 취하니까 원처분, 그지? 이거죠? 이걸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제기는요, 예외적으로 언제? 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이 재결의 하자에 대해서, 그죠? 재결의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은 이 질문 틀려요, 안 틀려? 재결은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틀려요. 재결도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원처분 이후로 가야죠. 이 원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1차적 처분, 2차 처분 1차적 처분은 하급행정처, 당행정청이고 이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건 예외적으로 이렇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행정소송의 소재기 이렇게 해야죠. 소장에서 소재기입니다. 서면주의. 이렇게 법원이 뭐를 해요? 심리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험에서 나오는 게 처분성 인정 여부가 잘 나오거든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분성 인정 여부 봐보세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취소에 대해서 처분이 개념문서 양가로 1번 행정청의 행위일까?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행정이 처분이 아닙니다. 판례는 실무적으로 이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학문상 용어인 행정이도 아니고 정성법상 용어인 처분도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보통 합니다. 됐죠? 여기 판례 1번 보세요. 판례 오른쪽 297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판례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교재에 책만 많이 이렇게 좀 분량만 늘어나지. 297페이지 판례 1번 보세요. 항고성이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행이며 여기서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공법인, 수행기관 등도 포함한다. 판례 2 보세요. 날개 297페이지 지방의회 의장 선거는 항고성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양가로 1번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성권 행사에 봐보세요. 이 날개 부분 봐보세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타인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그다음 판례 2번 보세요. 이것도 청소년 유해 매침을 결정 및 고시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처분의 기록을 가진다. 왜 그래요? 왜? 처분적 고시예요. 처분적 고시. 일반 처분으로서 고시예요. 처분적 고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판례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 거부 나오죠. 세 번째. 가해 거부 행위가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거기 봐보세요. 판례는 자 우리가 본문입니다. 판례는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당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거 중요해.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 여기 나오죠. 왼쪽 거 날개 좀 보셔야 돼요. 특히 날개에서 3번 참 잘 나와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례상 뭔지 아시죠? 불문법의 조례상. 불문법의 조례가 뭐예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일반 원칙, 평등 원칙, 신뢰 원칙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9페이지에 나번에 거부 행위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있죠. 요거는 판례가 여기 판례 1, 2번 쪽 있는데 오른쪽 딱 본문이 잘 돼 있는데 오른쪽 이 날개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판례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수백 개, 1년에 수백 개 나오고 수백 개 나옵니다. 저도 다 정리 못해요. 제가 딱 봐가지고 판례 나오면 재빨리 봐요. 쌓아놓지 않습니다. 쌓아놓으면 몇백 개 돼가지고 거의 한 달 예를 거쳐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한 판례 나올 때마다 그때 빨리빨리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 있잖아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나왔다. 요것만 딱 따다가 딱 해놔요. 준비해놔요. 노트북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 다 이렇게 막 그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되는 거 다 어떻게 정리해요? 못해요. 판결 보면 지금 30, 뭐, 최소한 뭐 2, 30페이지 드는데, 그 수백 개 되는데, 그 몇천 페이지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매번 딱 봐가지고, 재빨리 봐.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적격 인정 판례, 필요한 것만 딱 빼서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판례 1번부터 여기 판례 5번, 됐죠?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300페이지, 다번에 거부 행위 처분성 부정 판례 있죠? 판례 1번, 2, 3번 있죠? 원주 4번, 5번까지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거부 처분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인정되는가? 그래야 거부 처분이 처분의 신청권이 법규상 또는 조례상으로라도 그 신청권이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됐을 때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죠? 권익이 침해되니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니까 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처음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판례 지문 관계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이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법규상이 신청권만이 있어야 한다. 틀려요. 법규상 또는 또 조례상으로라도 신청권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하고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긍정 판례, 부정 판례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1쪽에 뭐 양가를 4번 그 밖에 이해 주는 행정적인 견해 대비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01쪽에 행정승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 그죠? 요거 지금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 제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왜? 항고성에서 대상적격이거든 이게. 이거 없으면 행정소, 항고성, 취소송 묻어요. 민사소송 가야 돼요. 아니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가야 돼요. 엄청난 크게 나눠집니다. 특히 301조 처분주제 나오죠. 앞에서 제가 행정입법에서 했어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1쪽에 고시, 처분적 고시. 아까 보신 처분적 고시. 고시의 성질, 유형사. 법규명령이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행정규칙이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행정처분, 즉 일반 처분으로서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적 고시 꼭 보셔야 되고 옆에 다 판례 요약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행정계획이죠. 예, 행정계획에서 여기 그 양가를 3번은 도시계획결정 나왔죠.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 행정행위로 봤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성 인정돼요.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겁니다. 양거를 3번은 도시계획결정, 구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처분성, 행정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표준 공시지가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양가를 5번, 양가를 6번, 양가를 5번 됐고 양가를 6번에서 행정의 부관 중에서 부담은 독립된 행정이다 배우셨죠? 딱 됐죠? 정보 발령 이거 잘 나와 이것도 정보 발령 처분성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퇴직 발령하고 퇴직 통보하고 혼동했어요. 정보 발령은 원칙적으로 처분성 인정됩니다. 네, 다 정정합니다. 퇴직 발령하고 이제 혼동했어요. 오른쪽 판례 봐보세요. 과거 판례는 정보 발령이 처분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는 정보 발령이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이렇게 좀 바꿔 놓으시고요. 체크하시고 경고 이거죠.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의견은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거. 나머지 공고거부 있죠. 공고거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304조 단수처분 나오죠. 처분서 인정됩니다. 이 중요한 거 단수처분. 수소에서 단수처분은 처분서 인정했지만 전화, 전기 공급에서는 처분성 부정했다는 거. 전기, 전화에서의 중단 공급, 요청행위, 공고적 성격, 즉 행정지도로서 처분성 부정했습니다. 단계적 행정결정, 그 다음에 11번 권고, 양가로 12번 통지, 그 다음에 306쪽에 반복된 행위, 307쪽에 공중 나오죠. 제가 준 법률 행위자 행정에서
공중과 통지. 이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308쪽 신고의 수임의 수의 거부 행위. 309쪽 행정기관의 내부 행위. 그 다음에 310쪽에 여기 나머지 행정소송 외의 다른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 많이 있죠. 통고처분 같은 경우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항고 수임 대상인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여기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결 311쪽에 재결, 네 번째 재결 나왔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있는 경우의 소위 대상해서 나머지 부분을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14쪽까지 해서 314쪽까지 해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314쪽 여기 그 6번 봐보세요. 그 맨 끝에 그죠? 취소성 원고 적격 위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을 소위 대상으로 삼은 경우 법원이 조치 나오죠. 판례의 태도 기각한다는 거 기각.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 규제에 있는 것만큼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